뉴욕 증시가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알코아의 실적 실망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와 금융주의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려 가까스로 다우가 11,000선을 지켰습니다. 한편 유럽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알코아의 실적 실망으로 자원개발주가 일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5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재고 증가 우려가 원유 선물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3% 밀린 84달러 5센트에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주당 43센트로 전년 동기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2월 무역 수지가 3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예상보다 적자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경제 회복세로 수입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U와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을 마련한 이후 실시된 첫 그리스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개월물과 1년물 국채 총 12억 유로어치를 입찰에 붙인 결과 응찰률이 7배를 넘었고 낙찰 금리는 4%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 열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나갔던 것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일에 발표했던 알코아의 실적 실망감이 이어지는 모습 속에 다우는 1900선까지도 밀렸었는데요. 결국 다우는 종가 기준 11,000선을 지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 공개가 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인텔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일단 장중 분위기도 좋았고 장 마감을 내놓은 인텔의 실적도 그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자,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11,000선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텔과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그 어닝스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후장에 이어지면서 반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오늘 관심이 가는 것은 인텔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메이커인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이제까지 나왔던 시장의 움직임은 지난 1년 같은 기간 대비 한 주당 11센트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43센트나 4배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매출액 측면도 전년 동기 대비 71억 달러에서 103억 달러로 50% 가까이 들어가면서 인텔의 상승세가 결국에는 어닝 시즌을 개막해서 알코아가 조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지만 결국 알코아에서 인텔로 넘어오면서 인텔이 향후에 이어지는 어닝 시즌 기간에 상당히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 관련 지표들도 화면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인텔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알코아에 대한 실적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말이죠. 네. 알코아의 실적이 그 전일에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1분기 순이익이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또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분석도 뒤따라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알코아의 실적 1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1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알코아가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주당 10센트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월가가 예상한 9센트보다는 또 상회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기간 매출이 월가가 예상한 것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같은 게 매출이 18% 증가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여부에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실망 매물로 나왔을 뿐이지 결국 알코아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가치는 상당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 알코아도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닝 시즌에서 좋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늦게 나온 거고 인텔도 여전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또 예상치보다 더 크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고무적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다른 실적을 내놓을 만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예.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이번 주에 있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가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그 어닝 시즌의 피크입니다. 뭐 네.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모건 스탠리를 중심 시티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은 다들 다음 주에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구글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GE 같은 경우가 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 기간을 갖고 있는 종목 군단들의 매수가 상당히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증시도 결국 악세 이후에 상승 반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 다우가 11,000선을 또 지켜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고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지표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2월 무역 적자 또 뭐 3월 무역 수입 물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는 예상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뭐 무역 적자 폭은 좀 확대됐지만 그 수치는 상당히 좀 적어들고 있습니다. 2월에 무역 수지가 397억 달러 적자를 보여줬는데요. 예상치가 385억 달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 뭐 그 수준에서 부합된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무역 적자 폭은 상당히 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미국에서 이런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뭐 무역 적자가 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이번에 크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이제 2월에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가 나왔는데 상당히 시장에 다 나온 것보다는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전월 대비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주었고요. 제가 좀 보는 지표 중에서는 경기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기업체들이 이제 그 앞으로 보는 전망치인데요. 이 소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일자리에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고용시장에 대한 불투명성도 상당히 나왔지만은 결국 이런 전체적으로 나왔던 자료들, 지표들은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커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표들도 여러 가지 나오긴 했었는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표 영향력보다는 어닝에 대한 일단 시장의 관심이 더 큰 것 같다는 얘기셨는데요. 유럽은 보니까 뉴욕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리스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리스 문제로 시장 출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이제 매물에 막혔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알코올 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 출발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유럽 증시도 양세 출발을 보여줬고요. 제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금속 가격대, 상품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초 수제 산업들도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여전히 그리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번에 지난 주말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 구제안에 서명했다는 내용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명하고 나서 그리스가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 발행이 결국에는 수요자들은 몰렸지만은 수익률이 급감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수익률 급감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리스 부채 위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리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상품 쪽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유럽 쪽에서 유가가 계속 내리니까 에너지 뭐 상품주가 좋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가 지금 닷새째 하락을 하고 있죠. 배럴당 84달러도 겨우 지켜냈다고요. 일단 유가는 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장중에 그 달러가 약세했다 강세로 반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도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막혔는데요. 하지만 84달러라면은 여전히 이 앞전에 83달러의 고점대를 돌파해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고점대를 찍어준 것이 87달러, 장중에 87달러고 종가가 86달러가 봤을 때 결국 84달러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에서 매물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가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준 것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미국 오페크 쪽에서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90달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장에서 유가의 움직임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매물에 막혔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일정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밤 당장 내놓을 기업, 인텔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예상치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은 인텔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인텔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 밤에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내놓는가요? 예, JP모건이 일단은 뭐 내놓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나온 것들은 뭐 0.64센트 정도의 그 실적절 주당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시장 예상치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나오는 예상은 결국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알코아도 그랬고 인텔도 그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예측치보다 높냐 낮냐 이것이 문제지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시장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큰 영향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우가 11,000선을 지켰다라는 것에 일단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인텔이 이렇게 좋으면은 미국의 어닝 시즌 그 기간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 이런 통계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어닝 시즌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좋게 앞으로도 고무적인 게 뭐냐면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 군단들의 그 실적이 한 37% 정도의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멘텀을 전일 지표에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의 그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냥 어닝 쇼크로 올 수 있는데 이제는 서프라이즈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지는 이런 요번 분기에 이어지는 어닝 시즌은 결국 주가에는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을 많이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이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1,000선 돌파 이후에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은 매물을 받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증시도 1730선대 고점대에서는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하락을 하면 계속 저점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미증시도 결국에는 상승시마다 이어지는 매물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은행주가 좋으면 우리의 은행주가 좋다.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굉장히 약하지만 인텔이 좋으면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올라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특히나 삼성전자는 좀 반등을 해야 될 시기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인텔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인텔의 효과가 아니겠는가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IT, 이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급락 조정,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7만 5천 원까지 상승했다. 지금 82만 8천 원까지 순간적으로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5% 정도 이상.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관련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매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 이제 JP모건 체이스 실적 내놓는데요. 실적 발표 스케줄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챙겨보죠. 일단은 오늘은 뭐 JP모건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구글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GE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서 상당히 우리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지표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또 유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요, 알코올에 대한 실망을 딛고 결국 플러스로 반전을 하면서 다우가 11,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전망해보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인텔의 1분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기대에 또 부합하는 인텔의 실적이 막판에 또 뒤따라 주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IT, 특별히 어제 그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반등을 못하고 지금 조정 기미가 뚜렷한데 오늘 일단 우리 전체 시장에서 조정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정이 조금 끝나는 모습이 있을까요? 조정 어제 IT,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존 대장주들이 그동안 하락했었고 어제 환율이 반등하면서 일부 좀 반등을 한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정이 뭐 어떤 큰 폭의 조정일까요? 아니면 기간 조정 기간으로 그 기간 자체도 조금은 길까요? 기본적으로는 기간 조정으로 보이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그동안 한 40일 정도 그 네. 지수가 보니까는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러고 나면 그거 한 절반 정도, 한 2주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IT와 자동차에 대한 어제는 사실 시장의 반등 강도가 궁금했었는데 뭐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인텔의 실적 바탕으로 해서 환율도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하지만 지수는 조정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약간 더 조정이 있을 거다.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오늘 변수부터 좀 챙겨보죠. 예. 그 어제 그 외국인들은 그 22일 순매수를 마감하고 그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날 막판에 그 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 장중 내내 그 매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틀 정도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자 그 주도주 위주의 그 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 환율 변수와 함께 그 IT와 자동차 업종 위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3월과 4월 집중 순매수했던 이유가 환율과 관련됐다기보다는 그 우리 증시가 그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돼 있고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 상향 조정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등 그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샀던 그 기존 내용들은 유효성이 여전히 그 지속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그 외국인들이 너무 장시간 쉬지 않고 매수한 데 대한 그 일시적인 그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그런 모습이 좀 커 보입니다. 단 이미 그 기존 주도주들에 대하여는 그 큰 폭의 그 매도를 동반한 조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 기간 조정에 그 무게를 두고 기존 외국인 매수 종목 중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기아차, LG화학 등 그 IT 자동차 대장주들은 당분간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 그 기간 조정 이후 시점을 잘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매수를 해왔던 이유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인데 왜 팔았나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가시적으로는 환율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포장하기엔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그 일부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과 그 환율 하락이 겹치면서 그 주도주 위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그 환율 하락이 외국인 매도의 그 원인인가 하는 점보다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도 그 지금 시장의 관심은 직간접적으로 그 환율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제 환율은 큰 폭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그 장중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 환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율 하락 기조 자체에는 향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은 2009년 7월 그 1316.5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그 예정된 그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여 반응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거 2000년 이후 그 총 8번의 그 환율 하락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시기에 그 시장을 아웃퍼폼한 업종을 보면은 의료정밀, 섬유유복, 음식료 등 그 경기방어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 최근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IT와 자동차 위주의 그 수출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됐었는데요. 향후 원달러 환율이 그 1,100원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환율 하락기에 그 평균 수익률 대비 그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 내수주들이 그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뭡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IT 자동차는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주도주가 그렇게 세게 못 끌고 올라갈 것이다.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일단 뭐 외국인하고 연관성을 그렇게 깊게는 생각하지 말고 환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 원화 강세 수혜주 쪽, 우리 내수주 쪽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환율이 글쎄요,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예, 그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환율이 그 전날까지는 좀 1,100원도 좀 깨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그 위안화 평가 절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환율이 더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보다 기조가 하락 기조라는 점, 그리고 그런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은 적정 환율은 1,100원 이하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00원이 연말까지는 조금씩 빠지든 급격히 빠지든 환율 자체는 하락 기조라고 보시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하락 수혜주,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붙어줘야 이제 갈 텐데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 내수주 쪽에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워낙 오래 그리고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매수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몇몇 대형 IT 업체와 그 자동차 업체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오르면서 그 지수는 오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소외를 당하는 장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그 기존 주도주들이 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사놓고 소외됐던 자신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을 지금 와서 손실이나 아니면 본전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큰 폭의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사이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과 업종에 대한 키 맞추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에 따라서 매도를 좀 자제해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를 자제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제일 난감한 거는요. IT 자동차로 갈아타라 그래가지고 기껏 갈아탔더니 이제는 또 키 맞추기라 그러니까 아니 왜 팔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은 한 2주 정도 마지막 랠리가 나올 때 한 2주 정도 이제 IT 자동차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형 한 10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22일 순매수 보이고 끝날지 아니면은 거기서 더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외국인들 매수 일단 가담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지금 사셔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사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고 상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차 여쭤보죠. 어떤 종목의 그런 매도를 조금 자제해야 되고 일단 갈아탄 IT 자동차는 홀딩 쪽으로 외국인들이 붙어 있다면 홀딩을 얘기를 하셨고요. 예, 예. 우선 최근 상승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거나 상승폭이 적었던 업종은 우선 매도를 자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하락 관련해서 최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여행주들과 음식료 업종, 은행업 등 내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당분간은 소외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우선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 사서 바로 오르는 종목을 원하시지만은 예상처럼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난다면 이미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골목 지키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여행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기존 주도주가 주춤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사서 기다리셨다면은 이미 지금 상당폭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여행주, 은행주 얘기는 저희가 뭐 지난 시간 통해서 조금 들어봤었고 아직까지 상승을 좀 못했고 상승장에서 소외된 그래서 키 맞추기가 예상이 되는 속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예, 올 3월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수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 오히려 조정을 보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업종인데요. 의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 하락기에 의료 정밀이나 섬유 의복 그리고 음식료 등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료업체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LG 패션이나 한섬, 베이직하우스 등
그 대표적인 의류업체의 경우 3월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하지만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실적 호전이 맞물리면서 의류업체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선침해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섬, 베이직하우스, LG패션 한 3종목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보죠. 예, LG패션입니다. 2010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5.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 심리 개선과 겨울 한파로 동봉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지난해 상반기 고가 여성복 6개 브랜드의 국내 판권 인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대리점 남성복 매출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 동사의 성장은 경기 요인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력 상승에 따른 고가 제품 소비 증가 현상, 즉 상형 구매 현상의 확산이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동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동사가 경기에 민감한 대리점 채널에 대해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는 점에 우려감이 있지만은 네. 경기에 가장 민감한 남성복 매장을 여성 라인을 추가해 운영함으로써 고정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공격적인 확장 정책은 경기가 회복 시에는 투자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경기 확장 시에 경기가 좋아질 경우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큰 그림에서는 환율 하락 수혜주이고 또 보니까 실적도 여러모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LG패션 수급은 어떻고 최근에 또 분명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이라 차트 봤을 때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보시면 2010년 3월 중순부터 해서 지수라든가 대형 IT주들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LG패션도 그렇지만 의류업체들은 이때부터 해서 수출주들만 오르면서 오히려 네. 최근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패션 같은 경우 최근 한 3, 4일에 걸쳐서 외국인은 아니지만 기관이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마감 동시효과에서 올리기는 했지만은 27,100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거래도 좀 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수가는 26,800원을 말씀드린 게 어제 종가로 한 300원 정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침 오전 중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29,000원 정고점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내수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몰린다 그러면은 네. 3만 원 이상을 보시고 32,000원 정고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번 키맞추기 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까지도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손절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26,800원에서 전저점인 26,000원, 그러니까 25,900원 정도까지 빠지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손절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일단 키 맞추기 전략 한번 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LG패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철광석 공급업체들의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들이 공동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세계 철광석 공급 시장 2, 3위죠. 리오틴토와 BHP 빌리턴의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의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의 관계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집값 하락기를 틈타 해외 교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강남, 서초, 용산 등 서울 시내 요지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구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년 사이에 3, 4배나 급증해서 실거주 외 차익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가 은행세 도입은 물론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세 도입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대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 간 거래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으로 나눠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한 47개국 정상들이 모여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낭보가 하나 밤새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오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이 된 건데요.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필기구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회사 모나미가 창립 벌써 50주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2015년까지 매출 1조 원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제2의 부약을 선언을 했는데 아시아 대표 유통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장기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자재 가격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광석 업체 쪽에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현재 철광석 가격이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예, 요즘에 국제 철광석 가격 시세를 얘기할 때는 보통 중국의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이 13일 기준으로 171.5달러로 일주일 전에 비해 5%가량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25%가량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계 메이저 철광석 공급 업체들이 철광석과 유연탄 장기 도입 가격을 각각 지난해 대비 90%와 55% 인상해달라고 철강사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격 상승세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연간 계약 대신에 분기별 계약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그렇죠.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세계시장 점유율 2위와 3위 업체인 호주의 BHP 빌리턴과 브라질의 리오틴토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도 철광석 가격 강세의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광산업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업체는 브라질의 발레로 시장 점유율이 약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발레. 예, 이 뒤를 그 호주의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가 잇고 있는데요. 네. 이 세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넘어서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면 수요자 측인 철강 회사들은 세계 톱10 회사를 합쳐도 시장 점유율 30%가 안 됩니다. 즉 공급자는 소수 독과점 체제로 뭉쳐있는 데 반해 수요자는 개별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상력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서 철광석 수입을 늘려서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었고 또 분기별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공급계약 체결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철광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표를 통해서 봤듯이 지금 세계 철광석 공급업체 1위는 발레입니다만 2, 3위 BHP 빌리턴과 지금 리오틴토가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힘을 합치게 되면 사실 발레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이 더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한일 중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 방안을 꾀하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세계 철광석 업체들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와 철광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2, 3위 업체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의 관계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회사는 예전에 합병을 추진하다가 EU와 호주 정부가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과다해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가 있다면서 합병을 불허한 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자 이 두 회사는 합병 대신에 합작회사 설립이라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번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 특히 각국 철광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이 두 합작회사 설립의 그 불합리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가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해줄지 여부는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다른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통일된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원료값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구조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철광석 공급업체와 철강업체 간에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뉴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 강남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쑥쑥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강남 일부 지역에는 바이코리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 교포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강남, 서초, 용산 등 서울 요지의 그 부동산의 대상으로 대거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는 347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배 넘게 늘었고요. 네. 강남구 역시 외국인이 매수자였던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사관이 밀집돼 있어 외국인 임대가 활발한 용산구 역시 부동산 취득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매수층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교포인데요. 네.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과 집값 하락기를 이용해서 고급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매입 대상 부동산은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부분이 아파트인데요. 네. 그러나 빌딩이나 상가 투자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권 일대 20에서 40억 원대의 중소형 빌딩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큰 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현재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처럼 해외 교포의 부동산 구입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실거주 목적 이외에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데요. 선진국의 경우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집값과 임대료를 포함해서 연 5% 이상의 수익만 올릴 수 있다면 비교적 고수익 상품으로 인식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해외 교포들 우리 환율 또 환차익, 부동산 차익 모두 다 지금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사실 금융 불안을 조장해 왔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까 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행세 도입이 또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도 은행세 도입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세 도입에 일단 골자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재정위원회 업무 답변에서 네. 은행세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 시각차가 큰 만큼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갈래 은행세의 그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대규모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방안과 네. 국제 간 거래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렇게 2가지입니다. 네. 미국은 이 전자를 지금 택하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서 0.15%의 은행세를 부과해서 앞으로 10년간 최소 900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서 금융위기 재발 시에 그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후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 간 자금 거래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세는 오는 16일 제출되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금융권 분담 방안 중간 보고서를 낼 예정인데요. 이를 토대로 오늘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힘이 또한 느껴졌었고,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 한 단계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해관보 정상회의,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어제 밤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네. 한국이 2012년으로 예정된 차기 50개국 해관보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는 세계 50개국 정상과 UN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안보 분야 최상위 회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열려서 워싱턴에서 개최 중인데요. 한국은 차기 회의 유치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핵 논의에서 발언권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국형 원전 세일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그 정상회담에서는요, 핵 테러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G20에 이어서 해관보 정말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코리아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날아드니까 기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볼펜 쓰십니까? 이거는 그건 아닌데요. 네, 그 육각형의 하얀색 모나미 볼펜, 그 볼펜을 만드는 모나미가 창립 벌써 50주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다각화시켜서 조금 더 변모된, 그러나 업그레이드된 회사로 나아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당찬 비전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볼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모나미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서비스업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2015년까지 매출 1조 원과 영업이익 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모나미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66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매출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올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그 이후 견조한 신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나미는 현재 전 세계 70곳의 딜러에 필기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통 서비스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통 서비스 프랜차이즈인 모나미 스테이션을 론칭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이 망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디자인 프린팅 사업과 애견 용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나미가 다른 사업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지만 기존의 그 필기구 사업 역시 지속할 예정인데요. 일명 모나미 볼펜으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이 현재까지 34억 5천만 개가 팔려 있는데요. 이를 이을 신제품 개발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신제품이 제2의 스테디셀러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 신제품은 또 얼마나 팔릴지 전 그것도 주목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오늘은 또 우리나라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군요.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역시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고요.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에서는요, 그 전일에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1,000선을 돌파했던 다우가 여전히 11,000선을 지켰습니다. 11,019로 끝이 났는데 알코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장 초반 1,900선까지 내려갔었지만 결국 장 막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던 인텔 역시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놓았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증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텔 효과가 과연 우리나라 IT주까지 영향을 미쳐줄까요?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